축산, 검협전. 41화 3세의 동정남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명산의 영액을 구하러 가고 겨울이 금세 다가오니 딸을 데리고 성으로 향하네. 어느덧 동이 트자 오원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든 검선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림이 사부의 시신을 껴안고 서럽게 울자 모두가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화장을 마친 후 시림이 눈물을 글썽이며 선배 검선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사부는 100년의 공력을 쌓았으나 안타깝게도 불운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화의 제자라고는 저와 서상아뿐인데 소인이 자질이 부족하고 우둔하여 사부의 도통을 이을 수 없습니다. 사부가 살아 계셨다면 도통을 잇기 위해 조석으로 수련에 매진했겠지만 지금은 의지할 곳 없는 길 잃은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배님들, 부디 사부와의 옛정을 생각해서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정진해 제 손으로 사부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시림의 애끓는 간청에 많은 이들이 죽은 동료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그중 추은수가 나서서 시림을 위로했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겠는가? 피할 수 없는 불운이었다고 생각하게. 자네 거취는 이미 생각해 두었네. 서상아는 훗날 귀한 인연을 만나 뜻을 이룰 터이니 걱정 말고 산에 남아 사부의 묘를 지키라 전하게. 그만 슬퍼하고 어서 일어나 내 명을 받들게. 시림이 눈물을 머금은 채 몸을 일으키자 추은수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품성이 바르고 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하기에 진즉부터 눈여겨보았네. 우선 오도오의 유고를 가지고 산으로 돌아가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한 후 형산으로 날 찾아오게.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수련하도록 하지. 시림은 슬픈 와중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추은수에게 스승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 다른 선배와 동료 검선들에게 일일이 예를 갖춘 후 사부의 유고를 챙겨 떠났다. 한편 재영운과 재금선은 상처가 깊어 검광을 탈 수 없는 주문을 위해 마차를 마련하고 재영운은 남장을 하기로 하였다. 송산이로는 떠날 채비를 하는 재영운 일행이 염려스러워 이것저것 당부했다. 재영운 일행은 날이 완전히 밝은 후 장씨 남매의 집에 가서 조모를 뵙고 말과 마차를 빌려 개화산으로 떠났다. 장씨 남매는 옥청의 분부대로 집에 가서 짐을 챙겨왔다. 나머지 검선들이 훗날을 기약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벼랑간 금빛 검광이 날아들었다. 추은수가 낚아챈 비검전선은 제 수명이 동해에서 보낸 것이었다. 운남, 귀주, 사천, 호남 일대에 사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오대파와 화산파의 잔당이 한 번 선을 넘더니 점점 더 대담하게 곳곳에서 악행을 일삼고 있어. 심지어 오랑캐에게 투신해 그 세력을 빌어 아미파를 노리는 자들도 있다고 하오. 아미파 도우들은 각자 거처로 돌아가지 말고 근골이 훌륭한 젊은이를 찾아내 사파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시오. 또한 횟수를 따져볼 때 젊은 후배들이 외공을 쌓아야 할 시기이니 송산이로와 고행두타께서 적절히 장소를 정해 보내주시오. 추은수가 여러 검선들에게 서신 내용을 전하고 다 함께 의논해 향후 계획을 정했다. 일단 주매와 고행두타는 거처로 돌아가고 완석은 추은수와 함께 형산에서 요양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검선들은 각자 지역을 나누어 인재를 구하러 떠나기로 하였다. 후배 검역들은 두세씩 조를 이루어 송산이로가 정해준 지역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며 도를 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년에 한 번 미리 정한 날에 맞춰 아미산에 집결해 각자 공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약 장문인이 자리를 비우면 선배 검선들이 돌아가며 보고를 받고 상보를 주관할 계획이었다. 각자 목적지를 정한 검선들이 옥청과 소인의 배웅을 받으며 옥청관을 떠났다. 성도 일대에서 활동하기로 한 주경운과 오문기는 옥청관에 남고
나머지 후배 검역들은 정해진 지역으로 출발했다. 소화상은 울지화와 함께 운남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자청했다. 재금성과 뜻이 잘 맞았던 터라 제시 남매의 목적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것이었다. 우선 공명에서 공을 세운 뒤 재금선 일행을 뒤따라갈 생각이었다. 송산 1호의 허락이 떨어지자 소화상과 울지화는 얼른 선배 검선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길을 떠났다. 송산 1호는 소화상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리라 믿었다. 제시 남매와 주문이 개화산에서 약초를 구하는 이야기와 다른 아미파 후배 검협의 활약은 잠시 접어두고 훗날 아미파를 이끌 사명이 운 중 한 명인 이영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주순이 아미산 석구를 떠난 후 금방 겨울이 시작되었다. 일영 부녀는 주순이 소식도 없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되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일영이 딸에게 말했다. 아우가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구나. 이곳은 워낙 높고 추우니 큰 눈이 내려 산길이 막히면 일용품을 구하기 힘들 것이야. 겨울날 채비를 해야 하니 내일 마을에 내려가 기름, 소금, 쌀, 채소, 절인 고기 같은 것들을 사오자꾸나. 계속 소식이 없으면 내년 봄에는 성도에 가서 아우를 찾아봐야겠다. 이영경은 석굴에서 여러 달 지내는 동안 주변 절경에 푹 빠진 터라 산을 내려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두 나무의 우듬지를 밧줄로 연결해 연습하던 경공술이 최근 들어 크게 발전하고 있어 잠시도 수련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만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많은 짐을 어떻게 혼자 짊어지겠는가? 잠시 고민하다 결국 함께 가기로 하였다. 다행히 연일 날이 좋아서 이튿날 석굴 입구를 바위로 막고 바로 길을 떠났다. 석굴에 몇 달 살면서 주변 산길이 훤해진 덕분에 사시남을 지나는 험한 길 대신 가봉 계곡을 지나는 지름길을 택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가봉교를 지날 때 다리 아래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진동했다. 차가운 폭포수가 까마득히 깊은 계곡으로 쏟아지며 비바람이 몰아치듯 소용돌이쳤다.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장관이었다. 두 사람은 다리에서 한참 폭포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보잔봉을 끼고 왼쪽으로 꺾어 대하산을 지나니 명나라 학자 곽자장이 새겼다는 영능태묘 주천이란 큰 글자가 보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올려보다가 다시 정심교, 원점자, 마안산, 남평을 지나 산자락 큰 길에 들어섰다. 남평은 천년수로 유명한 거대한 남목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매년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갈 즈음 수장 높이로 곱게 자란 남목의 가지마다 무성한 잎으로 뒤덮여 집채만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 그늘에서 옷서풀 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다고 하여 시원한 나무 우산이란 뜻으로 목량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지금은 겨울이라 목량산의 은혜로움을 경험할 수 없었다. 이영경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산중 유적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버지, 오랜 세월 강호를 누볐어도 아미산은 처음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혹시 와봤던 거 아니에요? 이 녀석 온종일 검을 휘두르고 뛰어다닐 줄만 알았지. 서책이 그리 많은데 펼쳐보지도 않았구나. 아비는 어딜 가든 그 지역의 풍습과 특색, 명소 등을 미리 알아둔단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 중 절반은 아우에게 들었고 절반은 아미산을 소개하는 서책에서 보았단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 그리 놀랄 일이 아니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화암루에 도착했다. 해가 이미 중천이라 시장기가 돌았다. 이영경이 보따리에서 말린 음식을 꺼내고 근처 계곡에 내려가 마실 물을 떠오려는데 일영이 붙잡았다. 아니다. 이제 성까지 15리밖에 안 남았으니 오늘 안에 충분히 도착할 게다. 마침 여유가 생겼으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우 말이 이 근처에 있는 해탈함의 나물밥이 아주 기가 막히다더구나. 우리도 한번 맛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바로 이영경을 데리고 해탈함으로 향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